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 바로 로타리 재단의 지구 보조금입니다. 로타리 회원이라면 누구나 우리 클럽의 멋진 봉사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그래서 돈은 어디서 하는 그 현실적인 벽에 딱 부딪히죠. 특히 이 지구 보조금,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고요. 아, 정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도구인데도 가장 낯설게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글로벌 보조금은 워낙 크고 복잡해서 오히려 막 공부를 하시는데, 지구 보조금은 그냥 작은 거 하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지구 보조금이라는 강력한 도구의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 다들 헷갈리는 글로벌 보조금과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돈, 이 재원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보조금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 활용한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는 그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엔 성공적인 사업들의 공통점까지 싹 뽑아내서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엔 여러분 모두 자신의 클럽 프로젝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제 머릿속에 있는 지구 보조금의 이미지는 딱 이거예요. 우리 클럽이 우리 동네에서 하는 소소하고 간단한 봉사를 위한 돈. 이 정도 이해 괜찮은 출발점일까요? 아주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소규모와 단계라는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공식적인 정의도 비슷해요. 로타리 재단이 클럽하고 지구가 지역사회 또는 해외에 즉각적인 필요를 해결하려고 하는 해외도 포함되는군요. 저는 왠지 우리 지역에서만 쓰는 돈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네네. 그런 소규모 단기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기금, 딱 이게 지구 보조금인 거죠. 즉각적인 필요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뭔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느낌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지구 보조금의 가장 큰 매력이자 힘이에요. 보통 글로벌 보조금은 로타리가 정한 7대 초점 분야, 질병 예방, 수자원 위생, 이런 아주 구체적인 틀 안에 딱 맞아야 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좋은 사업이 분명히 있는데 그 7대 초점 분야의 엄격한 기준에 안 맞아서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구 보조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7대 초점 분야가 아니라 로타리 재단의 더 큰 사명, 그러니까 건강 증진, 교육 지원, 빈곤 완화, 이런 넓은 우산 안에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덕분에 활동 범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유연해지죠. 훨씬 자유롭군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글로벌 보조금으로는 좀 힘든데 지구 보조금으로는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요? 아주 많습니다. 당장 우리 동네 푸드뱅크에 낡은 냉장고를 새 걸로 바꿔주는 것. 또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인 라일라, RYLA에 가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 아니면 동네 공원 한쪽에 작은 무료 도서관 같은 거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지역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예술 전시회를 후원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와, 문화예술 행사 지원까지요? 그건 정말 의외네요. 듣고 보니 그야말로 우리 동네의 필요에 딱 맞는 맞춤형 해결사 같은 느낌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 보조금을 로타리 봉사의 최전선에 있는 특수부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신속하고 유연하고 목표가 명확하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다들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 특수부대하고 말하자면 정규군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보조금, 이 둘의 차이점을 제대로 한번 해부해 봐야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만 명확히 아셔도 로타리 보조금의 절반은 이해하신 뭡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한 4가지 정도예요. 네 가지나요? 네.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규모랑 예산. 지구 보조금은 보통 수백, 수천 달러의 소규모 사업에 쓰이고요. 글로벌 보조금은 최소 사업비가 미화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천만 원 이상이어야 시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와, 4천만 원이 최소 금액이라니 정말 규모가 다르네요. 그렇죠. 스케일 자체가 다르죠. 둘째는 기간입니다. 지구 보조금은 즉각적인 필요를 해결하니까 보통 1년 안에 모든 활동이 끝나는 단기 프로젝트예요.
반면에 글로벌 보조금은 지속 가능성을 거의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도 현지인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서 보통 수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아, 그리고 파트너십도 다르지 않나요? 글로벌 보조금은 꼭 해외 파트너가 있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세 번째 차이점이죠. 글로벌 보조금은 반드시 사업을 진행하는 국가의 현지 로타리 클럽이 파트너로 참여해야만 해요. 하지만 지구 보조금은 우리 클럽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물론 해외에서 하면 파트너가 있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지만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돈의 출처, 즉 재원 구조입니다. 지구 보조금은 우리 지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구 지정기금 DDF만 사용해요. 하지만 글로벌 보조금은 우리가 가진 DDF에 로타리 재단 본부에 세계 기금이 추가로 매칭이 됩니다. 상응 지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1달러를 내면 재단이 1달러를 보태주는 식이에요. 그래서 훨씬 큰 규모의 사업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아, 이제야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들어보니까 지구 보조금은 우리 동네 곳곳의 상처를 바로바로 치료해주는 구급 상자 같아요. 반면에 글로벌 보조금은 아예 그 지역의 보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대형 종합병원을 짓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 같고요. 와, 그 비유 정말 와닿는데요. 그 비유를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 동네 구급상자, 즉 지구 보조금은 우리 마을 기금 DDF로 채워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종합병원, 글로벌 보조금을 지으려면 우리 마을 기금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니까 중앙정부 예산, 즉 세계 기금을 따와야 하는 거죠. 이해가 쏙쏙 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비유를 들자면 지구 보조금은 지구가 클럽에게 올해 이 안에서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써봐 하고 주는 일종의 용돈 같은 느낌이고, 글로벌 보조금은 재단 본부에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할 테니 투자해주세요 하고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내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정책자금 대출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규모가 큰 만큼 책임과 절차도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클럽들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지구 보조금의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용돈의 출처, 바로 지구지정기금, DDF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닐 텐데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게 바로 로타리의 독특한 세정 시스템인 쉐어와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 쉐어 시스템이야말로 로타리 재단이 세상의 다른 어떤 NGO와도 다른 그 독창적인 신뢰를 구축한 비결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원리는 3년의 약속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3년의 약속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전 세계 로타리안들이 매년 데드란에 기부하는 연차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재단은 이 돈을 받자마자 바로 쓰지 않아요. 기부금을 받은 시점부터 딱 3년 동안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운용을 합니다. 아, 잠깐만요. 그럼 그 3년 동안 재단 직원들 월급 주고 사무실 운영하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설마 기부금에서 떼어쓰는 건 아니겠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재단은 그 3년간의 투자 운용을 통해서 발생한 이자 수익만으로 재단의 모든 행정비와 운영비를 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기부 원금은 단 1원도 손실 없이 100%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거죠. 당신의 기부금 100%는 봉사 현장으로 갑니다. 이 약속이 바로 이 시스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낸 돈이 3년 동안 불어나서 그 이자만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제 원금은 고스란히 지켜진다니, 이건 뭐 기부자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신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약속의 3년이 지나면 100% 보존된 그 원금이 정확히 반으로 나뉩니다. 50%는 전 세계 모든 로타리안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자금, 즉 세계 기금으로 들어가서 글로벌 보조금의 재원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50%가 바로 우리 원래 기부했던 지구로 지구지정기금, DDF가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에 냈던 기부금의 절반이 돌고 돌아서 오늘 우리 클럽의 지구 보조금 프로젝트 자금이 되는 거군요. 이거 마치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이자는 재단 운영비로 쓰고 만기가 되면 원금의 절반은 나를 위해, 절반은 모두를 위해 쓰이는 셈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DDF 총액의 최대 50%까지를 지구가 각 클럽의 지구 보조금 사업에 배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 봉사의 씨앗이 어떻게 움트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과정이죠. 자, 이제 이론은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멋진 시스템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장 흥미로운 실제 사례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3610 지구가 몽골에서 진행한 컴퓨터 지원 사업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단순한 물품 기증이 아닌 것 같던데 이 사례 좀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 이 사례는 지구보조금을 단순히 돈으로만 보지 않고 전략적 도구로 활용했을 때 어떤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프로젝트 개요는 이래요. 3610 지구가 2년에 걸쳐서 몽골의 외딴 시골 지역에 있는 5개 학교에 업사이클링 PC 100세트를 지원했습니다. 덕분에 무려 14,000명의 학생들이 디지털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됐죠. 잠깐만요. 거기서 업사이클링 PC라는 단어가 딱 귀에 꽂히네요. 새 컴퓨터가 아니라 굳이 중고 컴퓨터를 재생해서 보낸 이유가 있나요? 그냥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였을까요? 아, 정말 예리한 질문이세요. 바로 그 선택이 이 프로젝트를 평범한 기증사업과 차원이 다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최소 3가지 이상의 깊은 전략적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오, 뭔가 있군요. 많은 컴퓨터를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건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바로 환경적 가치입니다. 그냥 버려질 뻔했던 컴퓨터 100대를 재활용함으로써 전자 폐기물을 줄였죠. 이건 최근 로타리의 새로운 초점 분야로 추가된 환경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아주 시의적절한 실천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증을 넘어 로타리의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아, 환경까지 생각했군요. 이건 미처 생각 못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마중물 역할입니다. 일단 지구 보조금으로 컴퓨터라는 하드웨어 100대를 먼저 지원하고 보니 현장에서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선생님들이 이 컴퓨터를 제대로 다루거나 가르칠 줄 모른다는 사실이었죠. 컴퓨터는 있는데 쓸 사람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네요. 처음부터 거창하게 몽골의 IT 교육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계획만 세웠다면 절대 발견하지 못했을 진짜 현실의 민낯이 드러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발견이 이 프로젝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신 컴퓨터 100대가 있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이 사실은 선생님들을 제대로 교육해야만 한다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시급한 명분을 만들어주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다음 단계의 필요성이 증명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럼 그 작은 지구보조금 사업에서 발견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훨씬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로 나아갔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작은 지구 보조금 사업은 한국의 IT 전문가들이 몽골로 건너가서 현지 교사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직업연수팀 VTT 파견이라는 훨씬 더 크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보조금 사업으로 나아가는 완벽한 디딤돌이자 명분이 되어준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감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숲 전체를 가꾸겠다고 덤빈 게 아니라 일단 나무 한 그루 심기, 즉 지구보조금으로 컴퓨터를 지원하는 작은 시도를 통해서 그 땅의 상태가 어떤지, 물은 부족한지 직접 확인한 거군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 숲을 가꾸는 거대한 청사진, 즉 글로벌 보조금이라는 장기 계획을 그려낸 거네요. 작은 성공이 더 큰 성공의 씨앗이 된 셈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 보조금의 진정한 전략적 가치입니다. 현장의 필요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확인하고 그 생생한 경험을 데이터 삼아서 더 크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설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탐사선이 될 수 있다는 걸 3610 지구의 사례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몽골 사례를 보니까 성공적인 지구 보조금 사업에는 뭔가 특별한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펴본 여러 성공적인 사업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성, 일종의 성공 방정식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성공 사례들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3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첫째는 앞서도 강조했던 즉각성입니다. 성공적인 지구보조금 사업은 10년 뒤의 거창한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의 고통을 해결해요. 이번 겨울 우리 동네 독거 어르신들에게 당장 필요한 따뜻한 연탄처럼 수혜자들이 변화를 즉시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죠. 맞아요.
봉사라는 게 너무 멀게 느껴지면 안 되죠. 내 삶과 바로 연결되는 느낌이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 공통점은 회원 참여입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절대 돈만 보내고 영수증 처리하는 체크북 봉사에 머무르지 않아요. 회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립니다. 어르신 댁에 연탄을 직접 배달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사전을 나눠주며 눈을 맞추고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봉사의 의미와 지역사회와의 끈끈한 유대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게 정말 중요하죠. 돈으로만 하는 봉사는 감동도 없고 지속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마음도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성공적인 클럽들은 지구 보조금의 가장 큰 강점인 이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해요. 글로벌 보조금의 엄격한 잣대에 우리 프로젝트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이 질문에서 출발해서 거기에 딱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작은 오케스트라를 후원하는 것처럼 독특하고 창의적인 사업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즉각성, 참여, 유연성이 바로 성공적인 지구 보조금의 핵심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막연했던 지구 보조금의 세계가 선명하게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로타리안들의 기부금이 쉐어라는 3년의 약속을 통해 우리 손에 돌아온 소중한 재원이라는 것, 그리고 이 재원은 지역사회의 즉각적인 필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강력한 도구이며 무엇보다 회원의 직접적인 참여가 성공의 열쇠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몽골 사례는 지구 보조금이 단순히 작은 사업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큰 변화를 위한 전략적인 첫걸음, 일종의 파일럿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네요. 로터리 회원이 아니라 지구 보조금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프로젝트 전략가가 되신 겁니다. 정말 든든한 기분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대 막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의 틀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클럽의 다음 지구 보조금 사업을 단순히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아보십시오. 그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 지역사회의 더 깊은 필요를 발견하는 정밀 진단, 즉 커뮤니티 어세스먼트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어쩌면 연탄을 배달하다가 어르신들의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고 아이들에게 책을 나눠주다가 그 지역의 근본적인 교육 격차를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몽골 사례처럼요.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봉사의 끝에 정말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글로벌 보조금 프로젝트의 씨앗이 바로 여러분의 발밑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씨앗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